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어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유는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9시간 45분이 늦었다라는 건데 어제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법원이 그 법리와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강도 높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좀 박범계 들으셨어요? 그 의원의 이제 논리는 결국은 이제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10일 할 수 있고 또 1차로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0일이라는 게 날짜냐 시간이라는 게 이제 대립되기 때문에 초미 관심사였다. 그런데 네. 왜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통해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이런 어떤 빌미를 줬느냐 이런 어떤 논리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일단은 피의자의 어떤 인권 보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피의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지금 10일 중간에 일어났던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합치면 이제 33시간이었고 그것이 이제 날로 합치면 그 3일이 됐던 일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시간상 개념으로 지금 현재 그 중앙지법에서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나서 구속 기소를 청구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물론 뭐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을 좀 하고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즉시 항고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구속 그 기한 연장 불허가 연속적으로 있었고 느닷없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이 좀 연장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속 영장 연장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체 없이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하면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 단위로 법원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9시간 45분을 초과해서 기소했다라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그냥 오전에 검사장 회의를 해서 일 단위로 할 것이냐, 날 단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뭐 서로 지리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전에 바로 기소를 해버렸으면은 이런 시비거리가 없는데 그 특수본에서는 당연히 뭐 당장 이는 구속 기소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뭐 시비거리 없이 기소했을 건데 느닷없이 검찰총장이 전국의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 바람에 9시간 45분을 초과해서 법원에서 이런 결과를 야기시킨 그런 책임이 있다.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을 이제 강하게 제시한 것인데 그런 의혹을 받는 만큼 이거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한 상황에서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나 검찰총장에 있을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의 이 201조와 66조에 따르면은 체포는 시간 단위로 48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구속은 이틀, 2일이라는 일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법원이 이런 그 구속 취소 판결을 일수 기준으로서 해서 하느냐. 참 그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예. 법 상식에도 상당히 좀 벗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인데 검찰은 즉각 항고를 해서 상급 부문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선택권 중에 이제 뭐 석방을 지휘하는 것 혹은 즉시 항고를 할 것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7일 이내에 항고를 하면 이제 상급심으로 가서 다시 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시는지. 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1973년도 유신 체제에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가 비상회의에서 결정된 굉장히 나쁜 압법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유사한 구속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 그리고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즉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보다도 더 명확한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이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구속이 이제 발생돼서 예를 들면 구속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거친 상태에서 만약에 그 구속에 대한 취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의자 인신을 구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피의자에 대한 어떤 과잉 금지를 과잉 금지를 하는 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영장 실질 심사의 대원칙에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어떤 과도한 인신의 침입에 어떤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도 더 약했던 구속 집행 정지조차도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만큼 검찰에서 저는 이 즉시 항고를 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항고를 하는 것 자체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는데 일단 다음 주가 되면 탄핵 심판 결론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당연히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판결을 네, 내렸다라고. 법원에서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러나 행사재판은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법적으로 이제 따지는 것인데 그런 행사재판의 1심 개시를 앞두고 법원에는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뭐 수사의 적법성, 공수처의 적법성이라든지 또 구속 일수를 넘어서서 계속 부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1심 재판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을 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1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을 한 그 재판관은 본인이 볼 때는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당연히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관례대로 또 형사소수법대로 해왔다 또 집행해왔다 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상급법원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법원에서조차도 만약에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린다면 그에 따라서 또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수사 자료를 한다든지 수사 결론을 내서 또 기소를 어떻게 유지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고 상급법원에서 시간 단위로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심 이렇게 결론을 어제 내린 재판부의 의도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받아보자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할 것이 아니고 즉시 상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구속 취소 요청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제 검찰의 선택이 어떨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도 보셨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요. 그 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동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잠시 후에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관련된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당 간의 이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정당 간에 있어서 이제 반응이 극명하게 이제 다를 수밖에 그런 없는 입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법의 어떤 원칙에 맞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입장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법 시스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내란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 수개라 그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옹호를 하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로 하면은 대장동 수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잣대는 좀 공정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의 문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관련돼서 또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우리는 중앙지법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거짓말임이 다 지금 탄로가 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속 취소할 때 사실은 기간 계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수사 권한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이제 시켰는데 단지 이번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은 이미 검찰에서 구속 연장 신청을 했을 때 계속 그것을 기각할 때부터 이 수사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삼아왔던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공정하고 법에 만든 주장을 해야지 그게 좀 더 힘이 실리고 국민으로부터 저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하게 또 법에 맞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구속 취소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헌법재판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 또 위중하냐 그걸 놓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 법에 보장된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수사가 개시할 때부터 경찰은 경찰대로 자신들이 하겠다. 적법한 거는 경찰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또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공수처는 또 공수처대로 서로 막 경쟁하는 바람에 일부 통신영장 발부는 그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수사기관이 동시에 그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조정해서 한 기관이 하라라고 한 것을 이제 국민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수사 초기에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수처로 수사를 이제 넘겼죠.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즉시 상고를 하면 상급법원에서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따질 겁니다. 저희들은 직무유기 또 그 직권 남용과 관련된 관련 인지 수사를 하면서 내란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상급법원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리 판단이 된다면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입법 불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제대로 고치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로 다시 넘길 것인가 아니면 특검을 다시 해서 또는 지금 상설특검 지명만 하면 바로 수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상설특검에서 그럼 수사 주체를 변경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이제 정해야 된다. 다만 공소유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검찰에서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헌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뿐만 아니고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일부 공소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공소 유지는 가능하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은 좀 선을 그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여권의 이제 대선 잠룡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층에서 어떤 결집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자별로 속내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법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 의원님? 예, 뭐 제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예. 성능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법치가 살아있고 특히 사법부의 그동안 서부지법의 판단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장들, 예를 들면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시설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자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적용을 예외로 한다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잠룡이라 불리는 대선 후보 유력 주자들도 다 같이 이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단순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형사 지금 재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는 직접적인 수사 자료는 공수처만 했습니다.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죠. 물론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공수처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권한에 있던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변론 재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권 주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혀 뭐 그것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그 위증성만 따지는 것이지 내란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 따진다든지 또는 뭐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다 보면서 헌법을 위반했냐 그걸 따지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이제 바로 잡을 것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여러 가지 그 내란 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은 일부 증거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마지막 10차 변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조지호 청장에게 신문하기 전에 검찰에서의 조지호 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이 확인을 하면서 맞느냐 그리고 변호인 입회하에서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맞다라고 하고 그걸 사실이 맞느냐라고 해서 맞다. 즉 조지호 청장은 당시 계엄하는 날 대통령으로부터 6번이나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전에 4번 후에 6번 닥달하듯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히 그렇게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수처의 수사 자료나 또는 그 증거를 채택한 적이 헌법재판소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뭔가 했다고 또 시비거리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번에 이제 뭐 체포 지소가 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에게는 뭐 영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뭐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본인을 그 체포하라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여권 관계자의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이제 북콘서트를 통해서도 주장해온 마당에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층에서는 이런 구속 취소 여부가 마치 뭐 대통령의 그것이 합법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지사에게는 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또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를 지켜보는 국민들 중도층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다. 상급법원의 하해수도 똑같은 결론이 나서 석방이 된다 하면 오늘 광화문 집회 같은데 대통령이 나타나서 또 선동하고 한다면 하하 그것이 과연 전체 대권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는 과연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네. 저는 상당히 거꾸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